그러면 정말 많이 안 좋은 다른 질병들, 전신 질환들에 시달리게 될 수 있는데요. 코골이의 가장 무서운 거는 아니면은 그리고 이런 것들까지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원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치과의사 오희정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요번에 본가 내려가서 잠을 잤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코골이가 심하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. 혹시 코골이도 치료가 가능한가요? 네, 코골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맨날 고는 분도 있고 가끔 피곤할 때만 고는 분도 있고 하는데요. 잠잘 때 우리 혀뿔이 있는 부분이 기도 부분을 누르면서 공기의 저항성이 증가돼서 공기가 원래는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서 부르르 떨리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코골이 증상이라고 합니다. 정말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수면 무호흡증까지 가서 그냥 코를 단순히 고는 게 아니라 아예 숨 쉬는 게 어느 정도 중단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정말 많이 안 좋은 다른 질병들, 전신 질환들에 시달리게 될 수 있는데요. 코골이의 가장 무서운 거는 뇌경색 아니면은 뇌졸중 그리고 급사, 심장병 이런 것들까지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코골이의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. 그래서 그냥 방치를 하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코골이가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걸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. 그걸 저희 치과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런 것들을 이제 한 후에 필요하시다면 이제 코골이 장치는 치과에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. 코골이 장치의 원리는 뭐냐면 아래턱이 뒤로 가서 기도를 눌러서 마찰이 생기는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다시 아래턱을 앞쪽으로 전진시켜주는 장치입니다. 그래서 위아래 같이 한 쌍으로 구성이 되고요. 그거를 한 쌍으로 구성하든지 그냥 한 개로 한 피스로 만들던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지금 많이 쓰는 방법은 두 피스 한 쌍으로 만들어서 위에 따로 아래 따로 이렇게 끼게 돼서요. 아래턱을 앞쪽으로 전진시키는 걸 순차적으로 레벨을 조절할지 그대로 고정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장치를 제작을 하게 돼요. 여러 가지 코골이 장치들 디자인은 그 사용하시는 원장님하고 원장님에 따라서 보통 결정이 되겠죠. 그렇게 코골이 장치를 사용하는 건 당연히 코골이 방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시고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집중력이 막 떨어지고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운전할 때 존다든지 어떤 때는 신경질이 많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 증상을 동반할 수 있어서 정말로 코골이가 심각하다 그런 분들은 이런 장치를 해보시는 걸 고려를 하실 수 있겠고요. 장치뿐만이 아니라 이 코골이를 하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좀 이쪽에 살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살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눌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코골이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. 그래서 비만 지수를 좀 확인을 하시고 체중을 좀 감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. 코골이 치료를 병행하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또 집안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다른 관리로서는 혀뿌리 쪽의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거죠. 우리 N 자세 하는 거 평소에 내가 혀가 하고 내려와 있지 않고 하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. 입천장에 혀가 혀뿌리째 달라붙어 있는 거죠. 이 N 자세는 좋은 데가 너무 많죠. 턱관절에도 좋고 교정에도 좋고 코골이에도 좋아요. 평소 가만히 계실 때 혀가 입천장에 붙은 N 자세를 유지하시고 입술은 편하게 다물고 코로 숨 쉬는 연습 이렇게 하시면 혀의 근육이 어느 정도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666 운동을 할 때 혀를 입천장에 대고 스트레칭 하는 것도 당연히 혀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십니다. 이런 것들이 코골이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장치까지 필요하시다 하면 치과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비만 지수가 좀 높은 분들에게서는 체중을 감량하시는 것이 당연히 코골이에 도움이 되시겠죠. 그런데 체중 감량이 사실 말처럼 쉽지만은 않잖아요. 그래서 식이 조절도 하시고 다이어트 약도 드시고 하겠지만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게 장비의 활용입니다. 안면부 미용 장비들이 솔직히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런 지방층을 좀 줄일 수 있는 장비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거기에서 일단 하이프, 울세라 슈링크 같은 경우는 열을 좀 탁탁탁
찝어주는, 그래서 타겟층을 좀 쪼그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, 지방 분해의 예를 먼저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.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, 지방만을 이제 분해를 하겠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, 극초단파를 이용한 온다, 리바이브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. 얘네들은 표층부터 열을 전달해서 그 속 안에 있는 지방층을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. 온다, 리바이브 뿐만 아니라 이 모드 중에 FX 모드도 해당이 됩니다. 이 모드는 포마랑 FX로 나뉘어지는데, FX 모드는 마이크로웨이브는 아니에요. 그런데 이런 고주파랑 고전압을 이용해서 마찬가지의 이런 열 전달 효과를 일으킨다고 하니까요.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방층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방이 쌓여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순환이 잘 안 돼서 림프순환, 혈액순환 이런 게 잘 안 되면서 여기가 같이 부어가지고 부종이 있어서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, 그런 분들에게서는 또 체외 충격파를 이용한 그런 지방 감소라기보다는 이제 지방 대사를 좋게 해주고 볼륨을 감소하는, 림프 순환을 촉진해서 부종을 빼주는 이런 체외 충격파 치료도 마찬가지의 목둘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. 여러 가지 장비들의 활용법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적절하게 코골이 장치, 식이요법, 그리고 다른 뭐 다이어트 약의 활용 혹은 안면 미용 장비의 활용,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네, 원장님, 그러면 그렇게 치과에서도 코골이 치료를 하는데 그 효과가 좀 일시적인 걸까요? 아니면 영구적인 걸까요? 코골이 장치를 쓰는 거 효과 자체는요, 장치를 쓸 때의 효과예요. 그러니까 그 장치의 원리가 아래턱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기도를 확장시켜주는 효과잖아요. 그러니까 장치를 쓰지 않으면 다시 찌그러지겠죠. 그래서 코를 똑같이 골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코골이가 심할 것 같다, 오늘 스트레스 받았다, 술 마셨다,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, 코를 골 것 같다, 그런 날은 장치를 끼고 당연히 주무셔야 되겠죠. 그런데 코골이 환자분들이 또 맨날 보는 건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.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좋고 내가 코를 안 골 것 같아, 그런 날은 안 껴도 되겠죠. 그런데 장치를 어쨌든 안 끼는 날은 다시 코를 골 수 있다는 것이고, 그 코골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가요법들, N자세, 666 운동, 그리고 체질의 개선, 이런 것들, 비만의 개선,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원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